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한번 드릴 거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10일 오후 5시 4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조금 흐름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으로 좀 흘러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일단은 호반 그룹에서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약간 요런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그룹 대한전선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대한전선에 2천억 대여 4,700억 원 차입금 상환 목적. 그래서 대한전선 지분 40%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서 올라선 호반산업과 호반이 대한전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그래서 총 2천억 원 자금을 대여하면서 호반그룹 3남매가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고요. 대한전선은 이번에 대여받은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반산업과 주식회사 호반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전선에 각각 1,600억 원, 4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의결했고요. 실제 재여금 인출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연 3.2%를 적용했다라고 하고요.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호반그룹이라는 뭔가 이제 방패막이라는 거죠.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는 안 빠졌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악재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빠지진 않는다. 근데 일단은 좀 그 대한전선 주가가 무겁긴 해요. 유동 주식 비율이 5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어그 이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뭐 그 가벼운 종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금 대여는 대한전선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주 호반이 자금 대여에 나선 것이 특징이고 대한전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호반그룹 3남매가 각자 역할 분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여금은 전체의 80%를 호반 산업이 나머지 20%는 호반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일단 김상렬 회장의 차남인 김민석 상무가 사령탑을 맡은 호반산업은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로서 자금 대여의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상감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좀 움직일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평선 이탈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가 횡보 기간을 좀 거쳐야 돼. 이렇게 이평선 이탈을 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1,800원 부근. 이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대에 어느 정도 세력들이 계속 아래에서 물량 소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2,000원을 넘어줘야 됩니다.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 분봉 보시면 이 대한전선 움직임이 크게 없어요. 그냥 주가 크게 올렸다가 아침 오전에 진짜 단타 물량 딱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정배열 형태예요. 근데 요런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부터 12월 초부터 계속 우상향하면서 정배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무구조 제일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신사업 추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슈는 전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캘리포니아 420억 수주 그리고 600억 수주 미국 수주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크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호반그룹이 이제 호반 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채나 전환 사채나 이런 그 어쨌든 빚을 갚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환 사채나 이런 부분을 어, 금전 대여를 통해 갚아 나아가고 악재를 미리 털어내는 작업 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있을 것으로 보여짐. 5천억 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채무 상환 자금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이제 악재 좀 걱정거리로 이제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 유동 주식 수가 너무 많다. 이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유동 주식 수가 5억 주다. 요게 일단은 5억 주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그 유동 주식수랑 지금 이때 유동 주식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죠. 동전주가 뭐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하락을 해서 여기 차익 매물 어마어마할 거예요. 개미지옥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세력들이 여기까지 주가 올리고 다 떨구고 여기서 다시 지금 반납하고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다시 하는, 특히 이 부분에서 물량 매집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미지옥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크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무상감자랑 유상증자가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진다. 물론 당연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게끔 이제 호반 산업하고 대한전선이 힘을 합쳐갖고 잘 하겠죠. 하지만 요것만 우리가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상감자랑 유상증자가 어떻게 시행이 되냐. 그리고 유상증자도 5천억 가량을 지금 어쨌든 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 뭔가 좋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도 악재지만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상승했다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역기저 효과 일어나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장점과 대한전선의 뭔가 단점을 조금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왜냐면은 계속 루즈하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사실 대한전선 매일 방송하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만 움직이니까 좀 할 말이 막 크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잘 됐다, 잘 정배열 형태로 잘 지지해서 갔다, 요 말 빼고는 사실 뭐 어떠한 뭐 큰 피드백,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이 대한전선의 어떤 차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차트는 부수적인 거예요. 대한전선의 모멘텀을 저는, 그래서 제가 찍는 종목들은 항상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고 뭔가 진짜 주가에 반영될 만한 거는 공시로 나와요. 그래서 공시도 확인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의 어쨌든 장단점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적으로는 2,000원 선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 1,800원이 지지선인데 이 아래로 빠지기는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떠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실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횡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를 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한전선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방송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풀어드리니까 질문 꼭 남겨주시고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